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라디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정말 통쾌한 반전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병원에서 무시당한 한 할머니가 보여준 놀라운 반전,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자분께서 보내주신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2세 간호사 박미영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일어난 정말 충격적인 일을 들려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5년째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일어난 일로 인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사건은 지난주 화요일에 시작됐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오후 3시쯤 응급실로 한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8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할머니였는데 옷차림이 정말 초라했어요. 낡은 한복에 헤어진 신발, 그리고 오래된 가방을 들고 계셨죠. 첫눈에 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신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가슴 통증을 호소하셨어요. 간호사님, 가슴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빨리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날은 특히 응급 환자가 많아서 대기 시간이 길었어요. 저는 할머니께 할머니, 지금 응급 환자들이 많아서 좀 기다리셔야 해요. 저기 의자에 앉아서 순서를 기다려주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혹시 좀 더 빨리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아픈데 라고 다시 말씀하시더라고요. 솔직히 그때 저는 조금 짜증이 났어요. 매일같이 이런 요청을 받거든요. 모든 환자가 자신이 가장 급하다고 생각하시니까요. 그래서 제가 좀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할머니, 여기 다른 분들도 다 아픈 거예요. 순서대로 기다리셔야죠. 그리고 진료비 준비는 하고 오신 거예요? 할머니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면서 네, 진료비는 있어요 라고 하셨는데 목소리가 작아지더라고요. 그때 제 동료 간호사인 김정은 선배가 와서 할머니를 보더니 저에게 귓속말로 저런 분들은 보통 의료급여 환자일 거야. 진료비 때문에 문제될 수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 할머니, 혹시 의료급여증 가져오셨어요? 아니면 건강보험증이라도? 라고 물어봤어요. 할머니가 가방을 뒤적이시더니 건강보험증을 꺼내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일반 건강보험증이었어요. 의료급여가 아니라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옷차림이 워낙 초라하셔서 정말 진료비를 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오늘 검사비까지 합하면 1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사실 겁을 주려는 의도도 있었어요. 할머니는 네, 괜찮습니다라고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뭔가 기가 죽으신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가슴 통증을 호소하셨어요. 간호사님, 정말 아픈데 좀 봐주실 수 없을까요? 저는 그때 정말 인내심이 바닥났어요.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계속 재촉하시니까 짜증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좀 큰 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순서대로 기다리셔야 한다고요. 계속 그러시면 다른 병원 가세요. 주변에 있던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모두 저희를 쳐다봤어요. 할머니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시더니 고개를 숙이셨어요. 죄송해요, 간호사님. 제가 너무 조급했나 봐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김정은 선배가 저에게 너 좀 심했던 것 같은데?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선배, 매일 이런 식이면 일을 어떻게 해요? 선례를 남기면 안 되잖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결국 할머니는 2시간 정도 기다리신 후에 진료를 받으셨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으셨고 단순한 근육통이었어요.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서 약을 지으시고 계산도 문제없이 하고 가셨어요. 그때는 그냥 평범한 하루 중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매일같이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틀 후인 목요일, 저희 병원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오전 10시쯤 갑자기 병원장실에서 전 직원 비상소집 명령이 내려왔어요. 뭔가 중요한 발표가 있다는 거였어요. 저희는 모두 대강당에 모였는데 병원장님이 정말 긴장한 표정으로 나오셨어요. 그리고는 충격적인 소식을 발표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저희 병원이 새로운 재단으로 인수됩니다. 새로운 이사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면서 정장을 차려입은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그 맨 앞에 있는 분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바로 이틀 전에 제가 무시했던 그 할머니였어요. 하지만 이틀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고급 정장에 진주 목걸이, 그리고 기품이 느껴지는 자세로 서 계셨어요.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분명히 그 할머니가 맞았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병원장님이 소개하셨어요. 이분이 새로운 이사장님이신 최순자 여사님입니다. 국내 최대 의료재단인 해민재단의 설립자이시고 이번에 저희 병원을 인수해 주셨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마이크 앞에 서시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해민재단 이사장 최순자입니다. 앞으로 이 병원을 더 좋은 병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환자 서비스 개선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그리고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틀 전에 저는 이 병원에 환자로 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많은 개선점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쓰러질 것 같았어요. 순자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환자는 단순히 돈을 내는 고객이 아닙니다. 아픈 몸과 마음을 치료받기 위해 찾아오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는 최선의 서비스와 따뜻한 마음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앞으로 이 병원은 환자 중심의 병원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외모나 경제적 상황으로 환자를 차별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해산할 때 순자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박미영 간호사님이죠? 제 이름을 정확히 아시더라고요. 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틀 전에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할머니의 말에는 아이러니가 담겨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괜찮습니다. 덕분에 이 병원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으니까요 라고 하시면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미소가 너무 차가웠어요. 그 후로 병원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오면서 환자 서비스 개선에 대한 강도 높은 교육이 시작됐어요. 특히 환자 대우에 관한 규정이 대폭 강화됐어요. 환자의 외모나 경제적 상황으로 차별 대우하는 것은 즉시 해고 사유가 됐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저에게 인사 발령이 내려왔어요. 응급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발령이었어요. 사실상 좌천이었죠. 인사팀장이 저를 불러서 말했어요. 박 간호사님, 이번 인사는 이사장님의 직접 지시입니다. 환자 서비스에 대한 마인드를 다시 정립할 시간을 가지라고 하시네요. 저는 그제야 순자 할머니가 정말 누구인지 궁금해져서 인터넷을 검색해봤어요. 검색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최순자 여사는 우리나라 의료계의 전설적인 인물이었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의대에 진학한 후 졸업 후에는 오지에서 의료봉사를 하며 평생을 환자를 위해 살아온 분이었어요. 특히 80년대부터 시작된 무료 진료 봉사는 업계에서 전설로 통했어요.
매주 주말마다 시골과 오지를 다니며 가난한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시는 것으로 유명했거든요. 그렇게 평생을 봉사하며 모은 재산으로 의료재단을 설립하셨고, 현재는 전국에 10여 개의 병원을 운영하는 큰 재단의 이사장이셨어요. 언론에서는 한국의 슈바이처, 의료계의 어머니라고 불렸을 정도로 존경받는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이틀 전에 일부러 초라한 옷차림으로 저희 병원에 오신 거였어요. 병원 인수를 앞두고 직접 환자가 되어서 서비스 수준을 점검하신 거였죠. 그리고 저는 그런 분에게 가장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사실도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이미 우리나라 의료계에서는 신처럼 여겨지는 분이셨어요. 의사들과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전설적인 인물로 통했고요. 심지어 저희 병원의 원장님도 젊은 시절에 순자 할머니 밑에서 수련을 받은 적이 있어서 은사로 모시는 분이었대요. 그래서 병원장님이 그렇게 긴장하셨던 거였어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나니 정말 땅에 구멍이라도 파고 들어가고 싶었어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칠 후 순자 할머니가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하셨어요. 저는 해고 통보를 받는 줄 알고 정말 무서웠어요. 할머니 사무실에 들어가니 할머니가 차를 대접해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미영 씨, 그날 일로 많이 놀랐죠?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고개를 들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할머니의 다음 말이 예상과 달랐어요. 미영 씨, 사실 저는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마웠어요. 네. 고마우셨다고요? 네. 덕분에 이 병원의 진짜 문제를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만약 모든 직원이 저를 특별 대우했다면 일반 환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알 수 없었을 테니까요. 저는 할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미영 씨, 당신이 그날 보여준 반응은 사실 많은 의료진이 보이는 평범한 반응이에요. 환자를 외모로 판단하고 경제적 상황을 추측하고 그에 따라 다르게 대하는 것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의료계가 고쳐야 할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환자는 모두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거든요. 저는 미영 씨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계기로 더 좋은 간호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자리를 마련했어요. 할머니는 그러면서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미영 씨,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는 의료봉사팀에 참여해보지 않을래요? 6개월 동안 시골과 오지를 다니면서 무료 진료 봉사를 해보세요. 그러면 환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저는 처음에 망설였어요. 봉사활동은 좋지만 6개월 동안 급여 없이 봉사만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급여는 그대로 지급될 거고 오히려 더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봉사 기간이 끝나면 승진 기회도 주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결국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시작된 6개월간의 의료봉사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시설도 열악하고 환자들도 도시의 병원보다 훨씬 까다로웠거든요. 하지만 점점 적응하면서 진짜 의료진이 무엇인지 깨닫게 됐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선배 의료진들을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특히 환자 한 명 한 명을 가족처럼 대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순자 할머니가 가끔씩 봉사 현장에 나오셔서 직접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8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은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할머니는 환자들에게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에게는 치료비를 대신 내주시기도 하고 약값이 부담스러운 분들에게는 무료로 약을 제공해 주시기도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날 할머니께 얼마나 무례하게 행동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6개월간의 봉사를 마치고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어떤 환자가 와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게 됐고 외모나 경제적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승진 기회도 주어졌어요. 수간호사로 승진하게 됐고 새롭게 생긴 환자 서비스 팀의 팀장을 맡게 됐어요. 현재 저는 병원 전체의 환자 서비스 개선을 담당하고 있어요. 다른 간호사들에게 환자 대우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월 한 번씩은 여전히 의료봉사에 참여하고 있어요. 이제는 제가 후배 간호사들을 데리고 가서 진짜 간호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순자 할머니는 지금도 가끔씩 병원에 오세요. 그런데 이제는 환자로서가 아니라 이사장으로서 오시죠. 그때마다 저를 따뜻하게 챙겨주시고 환자 서비스 개선에 대한 조언을 해주세요. 얼마 전에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미영 씨, 그날의 일이 당신에게는 좋은 전환점이 됐네요. 때로는 실수가 더 큰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해요. 저도 젊은 시절에는 환자들을 제대로 대하지 못한 적이 많아요. 하지만 그런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거죠. 중요한 건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거예요. 미영 씨는 그걸 잘 해냈어요. 할머니의 말을 들으니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의 일은 정말 저에게 큰 교훈을 준 사건이었어요.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그런 식으로 환자들을 대했을 거예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 덕분에 진짜 의료진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고 더 성숙한 간호사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지금 저는 매일 출근할 때마다 다짐해요. 오늘 만나는 모든 환자들에게 최선을 다하자고, 어떤 환자든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하자고 말이에요. 그리고 후배 간호사들에게도 항상 이야기해요. 환자를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모든 환자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소중한 분들이라고 말이에요. 최근에는 저희 병원이 환자 만족도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어요. 순자 할머니가 인수한 후 2년 만에 이룬 성과였죠. 할머니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모든 직원들이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라고 하시면서요. 지금도 저는 가끔씩 그날의 일을 떠올려요. 만약 제가 순자 할머니의 정체를 미리 알았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하고 말이에요. 아마 극존칭으로 모셨을 거예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했을 거고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문제였던 거죠. 상대방의 신분을 보고 다르게 대하는 건 말이에요. 순자 할머니는 그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신 거였어요. 그래서 일부러 초라한 옷차림으로 오셔서 저희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신 거였죠.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병원 전체를 개선하셨고 저 같은 직원에게도 성장의 기회를 주신 거였어요. 정말 지혜로운 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일을 겪고 나서 저는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도 많이 바뀌었어요. 사람을 외모나 첫인상으로 판단하지 않게 됐고 누구든 존중하려고 노력하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깨달았어요. 지금 제가 이 사연을 쓰는 이유도 그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특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고객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차별 대우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순자 할머니 같은 분이 세상에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 말이에요. 저는 평생 순자 할머니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 거예요. 그분 덕분에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도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간호사에게 무시당한 할머니, 이틀 뒤 병원을 인수하러 나타났다. 모두가 얼어붙은 진짜 이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라디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정말 통쾌한 반전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병원에서 무시당한 한 할머니가 보여준 놀라운 반전,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자분께서 보내주신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2세 간호사 박미영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일어난 정말 충격적인 일을 들려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5년째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일어난 일로 인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사건은 지난주 화요일에 시작됐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오후 3시쯤 응급실로 한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8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할머니였는데 옷차림이 정말 초라했어요. 낡은 한복에 헤어진 신발, 그리고 오래된 가방을 들고 계셨죠. 첫눈에 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신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가슴 통증을 호소하셨어요. 간호사님, 가슴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빨리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날은 특히 응급 환자가 많아서 대기 시간이 길었어요. 저는 할머니께 할머니, 지금 응급 환자들이 많아서 좀 기다리셔야 해요. 저기 의자에 앉아서 순서를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혹시 좀 더 빨리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아픈데 라고 다시 말씀하시더라고요. 솔직히 그때 저는 조금 짜증이 났어요. 매일같이 이런 요청을 받거든요. 모든 환자가 자신이 가장 급하다고 생각하시니까요. 그래서 제가 좀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할머니, 여기 다른 분들도 다 아픈 거예요. 순서대로 기다리셔야죠. 그리고 진료비 준비는 하고 오신 거예요? 할머니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면서 네, 진료비는 있어요 라고 하셨는데 목소리가 작아지더라고요. 그때 제 동료 간호사인 김정은 선배가 와서 할머니를 보더니 저에게 귓속말로 저런 분들은 보통 의료급여 환자일 거야. 진료비 때문에 문제될 수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 할머니, 혹시 의료급여증 가져오셨어요? 아니면 건강보험증이라도? 라고 물어봤어요. 할머니가 가방을 뒤적이시더니 건강보험증을 꺼내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일반 건강보험증이었어요. 의료급여가 아니라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옷차림이 워낙 초라하셔서 정말 진료비를 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오늘 검사비까지 합하면 1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사실 겁을 주려는 의도도 있었어요. 할머니는 네, 괜찮습니다 라고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뭔가 기가 죽으신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가슴 통증을 호소하셨어요. 간호사님, 정말 아픈데 좀 봐주실 수 없을까요? 저는 그때 정말 인내심이 바닥났어요.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계속 재촉하시니까 짜증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좀 큰 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순서대로 기다리셔야 한다고요. 계속 그러시면 다른 병원 가세요. 주변에 있던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모두 저희를 쳐다봤어요. 할머니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시더니 고개를 숙이셨어요. 죄송해요, 간호사님. 제가 너무 조급했나 봐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김정은 선배가 저에게 너 좀 심했던 것 같은데?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선배, 매일 이런 식이면 일을 어떻게 해요? 선례를 남기면 안 되잖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결국 할머니는 2시간 정도 기다리신 후에 진료를 받으셨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으셨고 단순한 근육통이었어요.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서 약을 지으시고 계산도 문제없이 하고 가셨어요. 그때는 그냥 평범한 하루 중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매일같이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틀 후인 목요일, 저희 병원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오전 10시쯤 갑자기 병원장실에서 전 직원 비상소집 명령이 내려왔어요. 뭔가 중요한 발표가 있다는 거였어요. 저희는 모두 대강당에 모였는데 병원장님이 정말 긴장한 표정으로 나오셨어요. 그리고는 충격적인 소식을 발표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저희 병원이 새로운 재단으로 인수됩니다. 새로운 이사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면서 정장을 차려입은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그 맨 앞에 있는 분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바로 이틀 전에 제가 무시했던 그 할머니였어요. 하지만 이틀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고급 정장에 진주 목걸이, 그리고 기품이 느껴지는 자세로 서 계셨어요.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분명히 그 할머니가 맞았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병원장님이 소개하셨어요. 이분이 새로운 이사장님이신 최순자 여사님입니다. 국내 최대 의료재단인 해민재단의 설립자이시고 이번에 저희 병원을 인수해 주셨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마이크 앞에 서시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해민재단 이사장 최순자입니다. 앞으로 이 병원을 더 좋은 병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환자 서비스 개선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그리고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틀 전에 저는 이 병원에 환자로 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많은 개선점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쓰러질 것 같았어요. 순자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환자는 단순히 돈을 내는 고객이 아닙니다. 아픈 몸과 마음을 치료받기 위해 찾아오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는 최선의 서비스와 따뜻한 마음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앞으로 이 병원은 환자 중심의 병원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외모나 경제적 상황으로 환자를 차별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해산할 때 순자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박미영 간호사님이죠? 제 이름을 정확히 아시더라고요. 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틀 전에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할머니의 말에는 아이러니가 담겨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괜찮습니다. 덕분에 이 병원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으니까요 라고 하시면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미소가 너무 차가웠어요. 그 후로 병원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오면서 환자 서비스 개선에 대한 강도 높은 교육이 시작됐어요. 특히 환자 대우에 관한 규정이 대폭 강화됐어요. 환자의 외모나 경제적 상황으로 차별 대우하는 것은 즉시 해고 사유가 됐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저에게 인사 발령이 내려왔어요. 응급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발령이었어요. 사실상 좌천이었죠. 인사팀장이 저를 불러서 말했어요. 박 간호사님, 이번 인사는 이사장님의 직접 지시입니다. 환자 서비스에 대한 마인드를 다시 정립할 시간을 가지라고 하시네요. 저는 그제야 순자 할머니가 정말 누구인지 궁금해져서 인터넷을 검색해봤어요. 검색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최순자 여사는 우리나라 의료계의 전설적인 인물이었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의대에 진학한 후 졸업 후에는 오지에서 의료봉사를 하며 평생을 환자를 위해 살아온 분이었어요. 특히 80년대부터 시작된 무료진료 봉사는 업계에서 전설로 통했어요. 매주 주말마다 시골과 오지를 다니며 가난한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시는 것으로 유명했거든요.
그렇게 평생을 봉사하며 모은 재산으로 의료재단을 설립하셨고 현재는 전국에 10여 개의 병원을 운영하는 큰 재단의 이사장이셨어요. 언론에서는 한국의 슈바이처, 의료계의 어머니라고 불렸을 정도로 존경받는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이틀 전에 일부러 초라한 옷차림으로 저희 병원에 오신 거였어요. 병원 인수를 앞두고 직접 환자가 되어서 서비스 수준을 점검하신 거였죠. 그리고 저는 그런 분에게 가장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사실도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이미 우리나라 의료계에서는 신처럼 여겨지는 분이셨어요. 의사들과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전설적인 인물로 통했고요. 심지어 저희 병원의 원장님도 젊은 시절에 순자 할머니 밑에서 수련을 받은 적이 있어서 은사로 모시는 분이었대요. 그래서 병원장님이 그렇게 긴장하셨던 거였어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나니 정말 땅에 구멍이라도 파고 들어가고 싶었어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칠 후 순자 할머니가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하셨어요. 저는 해고 통보를 받는 줄 알고 정말 무서웠어요. 할머니 사무실에 들어가니 할머니가 차를 대접해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미영 씨, 그날 일로 많이 놀랐죠?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고개를 들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할머니의 다음 말이 예상과 달랐어요. 미영 씨, 사실 저는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마웠어요. 네, 고마우셨다고요? 네. 덕분에 이 병원의 진짜 문제를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만약 모든 직원이 저를 특별 대우했다면 일반 환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알 수 없었을 테니까요. 저는 할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미영 씨, 당신이 그날 보여준 반응은 사실 많은 의료진이 보이는 평범한 반응이에요. 환자를 외모로 판단하고 경제적 상황을 추측하고 그에 따라 다르게 대하는 것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의료계가 고쳐야 할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환자는 모두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거든요. 저는 미영 씨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계기로 더 좋은 간호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자리를 마련했어요. 할머니는 그러면서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미영 씨,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는 의료봉사팀에 참여해보지 않을래요? 6개월 동안 시골과 오지를 다니면서 무료 진료 봉사를 해보세요. 그러면 환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저는 처음에 망설였어요. 봉사활동은 좋지만 6개월 동안 급여 없이 봉사만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급여는 그대로 지급될 거고 오히려 더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봉사 기간이 끝나면 승진 기회도 주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결국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시작된 6개월간의 의료봉사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시설도 열악하고 환자들도 도시의 병원보다 훨씬 까다로웠거든요. 하지만 점점 적응하면서 진짜 의료진이 무엇인지 깨닫게 됐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선배 의료진들을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특히 환자 한 명 한 명을 가족처럼 대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순자 할머니가 가끔씩 봉사 현장에 나오셔서 직접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8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은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할머니는 환자들에게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에게는 치료비를 대신 내주시기도 하고 약값이 부담스러운 분들에게는 무료로 약을 제공해 주시기도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날 할머니께 얼마나 무례하게 행동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6개월간의 봉사를 마치고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어떤 환자가 와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게 됐고, 외모나 경제적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승진 기회도 주어졌어요. 수간호사로 승진하게 됐고, 새롭게 생긴 환자 서비스 팀의 팀장을 맡게 됐어요. 현재 저는 병원 전체의 환자 서비스 개선을 담당하고 있어요. 다른 간호사들에게 환자 대우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월 한 번씩은 여전히 의료 봉사에 참여하고 있어요. 이제는 제가 후배 간호사들을 데리고 가서 진짜 간호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순자 할머니는 지금도 가끔씩 병원에 오세요. 그런데 이제는 환자로서가 아니라 이사장으로서 오시죠. 그때마다 저를 따뜻하게 챙겨주시고 환자 서비스 개선에 대한 조언을 해주세요. 얼마 전에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미영 씨, 그날의 일이 당신에게는 좋은 전환점이 됐네요. 때로는 실수가 더 큰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해요. 저도 젊은 시절에는 환자들을 제대로 대하지 못한 적이 많아요. 하지만 그런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거죠. 중요한 건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거예요. 미영 씨는 그걸 잘 해냈어요. 할머니의 말을 들으니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의 일은 정말 저에게 큰 교훈을 준 사건이었어요.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그런 식으로 환자들을 대했을 거예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 덕분에 진짜 의료진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고 더 성숙한 간호사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지금 저는 매일 출근할 때마다 다짐해요. 오늘 만나는 모든 환자들에게 최선을 다하자고, 어떤 환자든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하자고 말이에요. 그리고 후배 간호사들에게도 항상 이야기해요. 환자를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모든 환자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소중한 분들이라고 말이에요. 최근에는 저희 병원이 환자 만족도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어요. 순자 할머니가 인수한 후 2년 만에 이룬 성과였죠. 할머니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모든 직원들이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라고 하시면서요. 지금도 저는 가끔씩 그날의 일을 떠올려요. 만약 제가 순자 할머니의 정체를 미리 알았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하고 말이에요. 아마 급존칭으로 모셨을 거예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했을 거고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문제였던 거죠. 상대방의 신분을 보고 다르게 대하는 건 말이에요. 순자 할머니는 그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신 거였어요. 그래서 일부러 초라한 옷차림으로 오셔서 저희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신 거였죠.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병원 전체를 개선하셨고, 저 같은 직원에게도 성장의 기회를 주신 거였어요. 정말 지혜로운 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일을 겪고 나서 저는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도 많이 바뀌었어요. 사람을 외모나 첫인상으로 판단하지 않게 됐고, 누구든 존중하려고 노력하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깨달았어요. 지금 제가 이 사연을 쓰는 이유도 그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특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고객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차별 대우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순자 할머니 같은 분이 세상에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 말이에요. 저는 평생 순자 할머니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 거예요. 그분 덕분에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도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누구든 존중하면서 대했으면 좋겠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을 다 읽고 나니 정말 많은 생각이 드네요.
미영 씨의 솔직한 고백과 성장 과정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먼저 미영 씨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 성장한 과정을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그리고 최순자 이사장님의 지혜로운 대처법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히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주신 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첫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미영 씨가 순자 할머니를 처음 봤을 때의 판단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가 극명하게 드러났죠. 우리는 종종 첫인상이나 외모로 상대방을 평가하는 실수를 범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둘째,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히 의료진은 환자들이 가장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만나게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따뜻하고 평등한 대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어요. 셋째, 실수를 통한 성장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 같아요. 미영 씨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었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성장의 기회로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넷째,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준 것 같아요. 순자 이사장님처럼 권력을 이용해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다섯째, 직접 경험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어요. 순자 이사장님이 직접 환자가 되어서 병원의 서비스를 체험해 보신 것처럼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본 점이 있어요. 바로 의료진의 업무 환경에 대한 것입니다. 미영 씨가 처음에 할머니에게 그렇게 대했던 것도 어느 정도는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때문이었을 수도 있어요. 의료진들이 하루 종일 많은 환자들을 상대하다 보면 지치고 예민해질 수 있거든요. 물론 그것이 환자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의료진들의 근무 환경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더 나은 의료 서비스가 가능할 것 같아요. 적정한 인력 배치, 합리적인 업무 시간,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이 뒷받침되어야 의료진들도 환자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의료진에 대한 인성 교육의 필요성입니다. 아무리 의학적 지식이 뛰어나도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좋지 않으면 좋은 의료진이 될 수 없어요. 의대나 간호대학에서부터 환자 중심의 의료 철학에 대한 교육이 더 강화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직 의료진들에게도 정기적인 서비스 교육이 필요하고요. 미영 씨처럼 실제 의료봉사 경험을 통해 진정한 의료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저도 누군가를 첫인상이나 외모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았나 하고 말이에요. 특히 서비스업에서 일하는 분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점원이나 직원들을 대할 때 무의식 중에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순자 이사장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진짜 그 사람의 본 모습은 권력이나 지위가 없을 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진짜 인품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또 하나 인상 깊었던 부분은 순자 이사장님의 인생 철학이었어요. 평생을 환자를 위해 살아온 삶, 그리고 그렇게 모은 재산을 다시 의료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요즘 사회에서는 성공의 기준을 주로 돈이나 지위로 측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순자 이사장님처럼 자신의 성공을 사회에 환원하는 분들이 진정한 성공자라고 생각해요. 그분처럼 남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미영 씨의 변화 과정도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6개월간의 의료 봉사를 통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후배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것도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면 의료계 전체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어요. 바로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미영 씨 같은 개인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사회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의료진 평가 시스템에서 환자 만족도나 서비스 품질을 더 중요하게 평가한다든지 환자 차별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들 말이에요. 그리고 환자들도 의료진을 대할 때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할 것 같아요. 의료진들도 사람이니까 환자들로부터 존중받을 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모두가 행복한 의료 환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공유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미영 씨처럼 용기 있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성장하는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고 순자 이사장님처럼 지혜롭고 포용력 있는 리더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좀 더 따뜻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계시거나 다른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 일을 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야기를 계기로 자신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거든요. 미영 씨와 순자 이사장님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좋은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